그 빠르기가 엄청 강력해지고 있어. 그래서 아니, 여름이 얘네들 생각해도 말복이 가까우고 막 이러니까 이제 끝나간다 싶으니까 막 초조하고 급한 마음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, 그리고 맹꽁이들도 가끔 있는데 맹꽁이들은 특이한 게 이게 약간 톤이 달라. 개구리들은 좀 톤이 높고 빠르고 그런데 맹꽁이들은 약간 바리톤 정도의 막 아니 여우 맹꽁이가 많이 있어요? 있어. 가끔 꽤 있어 꽤. 그래서 여운을 보내면서 다 울기 시작하면 또 개구리 소리들은 너무 경박스럽고 묻히니까. 그래서 맹꽁이도 있고 두꺼비도 있고 뭐 개구리도 있고 다 있지. 그래서 그 보라매공원 쪽이 원래 공군 사관학교였잖아. 그래서 산과 연계돼가지고 연못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지속적으로 거기 살더라고. 근데 재밌는 게 사람들이 막 지나가잖아. 그럼 안 울어. 그러다 좀 뜸에 사람이 없어지면 또 갑자기 맹렬하게 막 울어. 막 울다가 또 강아지가 근처에 가서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 크킁대면 또 가만히 있다가 약간 경계하는 것 같더라고. 그래서 그만 찍어요. 그 시나리오 아니면 약간 콘티 그런 느낌을 주는. 그러네요.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니네도 봤냐? 개구리 왕눈이 막 이런 거 어릴 때 만화 하잖아. 근데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느껴보진 않고 그냥 뜬금뜬금 봤던 것 같아요. 해줬던 것 같아요. 개구리 왕눈이. 니네 세대가 좀 가깝나? 개구리 왕눈이는? 보고 울었지. 그래요? 울었죠. 그러니까 저런 것도 해주는 아롬이 막 이런 애들 유치원 때 그때쯤인가? 그러니까 아롬이 있고 막 삐릴리 개굴개굴 삐릴리 투투 있고 가장 무서운 건 메기잖아. 메기 가재 이런 애는 잽도 안 돼. 메기한테는. 그래서 와 메기 살벌해 막 이러면서 무지개 연못이라 그러죠. 맞아. 투투가 개구리가 아니죠. 두꺼비죠. 개구리. 걔 두꺼비인 것 같아. 생김새가. 근데 웃긴 건 아롬이가 친아빠는 맞아. 투투 딸인데 왜 갑자기 개구리인지는 모르겠어. 개구리야 개구리. 개구리인데 왜 이렇게 그럼 아롬이가 개구리인데 그러니까 아빠가 이상하잖아. 친아빠 아닐 수 있어. 황소개구리인가? 어쨌든 개구리처럼 안 나왔던 것 같아요. 맞아. 가재가 의외로 악역이죠. 악역. 이 마름 같은 놈이죠. 마름. 소자기들을 괴롭히는 마름 같은 그런 놈이 됐던 것 같은데. 시간 유쾌하고 재밌는 상상력도 그래서 이런 걸로 약간 나는 좀 그런 거 같아. 그러니까 재밌는 그림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거를 얘기들을 엮어서 그야말로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얘기들. 그러니까 왜 옛날에 그 고전 소설들은 그런 게 있잖아. 스토리가 있고 시가 있고 다시 스토리가 있고 시가 들어가고 이러잖아. 하다못해 춘향전도 그렇게 구성이 돼 있잖아. 그래서 그렇게 엮어보면 어떨까? 약간의 에피소드로 동화 같은 줄거리 이야기가 있고 이런 게 중간에 딱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사파를 좀 때리고 또 다시 이야기가 있고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거지. 그러면은 뭐 무지개 연못은 아니지만 그 위에는 뭐 산, 뭐 옛날로 얘기하면은 뭐 전설의 고향이거나 뭐 불타산 뭐 이런 것처럼 뭐 산 하나 있고 산이 있어 실제로 가면 여기 절도 있고 뭐 여기 연못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한 스토리라인을 잡아보고 그 중간중간에 이런 시들을 집어넣으면은 또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드는 거지. 약간 동시 같은 느낌도 있으면서 그림책, 이야기책의 동화의 중간에 들어가는 시. 사실 그런 형태의 소설은 이제는 없잖아. 고전 소설은 사실 그런 게 엄청 많이 있지만 뭐 판소리계 소설도 그렇지만은 옛날에 몽자류 소설들도 그렇고 거기도 시가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. 한시들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좀 그러한 구성들을 한번 또 되살려 보는 건 어떨까? 재미있게. 이거 약간 시 느낌은 별로 안 들어요 저는.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. 만화 콘티 같은 느낌이라고.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게 뭐가 생각나냐면은
그 하루키 소설에서 네. 제가 하루키를 되게 좋아해요. 하루키를 되게 좋아하고 거의 막 외우다시피 하는데 그 요즘에 약간 하루키가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약간 초현실적인 경향이 되게 강해요. 이 소설을 보면은 뭐라 최근 건 안 봤어. 네, 초현실적인 게 되게 강해 여러 가지로. 근데 예전부터 그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해변의 카프카라는 소설을 보면은 거기서 주인공이 버스로 가다가 하늘에서 정어리떼가 막 떨어져. 하늘 정어리떼 떨어져.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뭐 아나운서 나와가지고 정어리떼 조심하십시오. 그러니까 뜬금없는 현실에 일어나지 않는 예를 들면은 실제로는 이런 그쵸. 태풍 타고 올라가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컨셉인데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. 저는 이거 보면서 중간에 소설이나 그런 거 긴 글에서 약간 암시 같은 거 주는 느낌의 현실에서 이런 황당한 그런 이거 가끔 나와 하루키 소설 같은 데서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. 주인공이 뭐 하는데 갑자기 TV에서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는 거지. 오늘 태풍이 불어서 개구리떼가 한 영혼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. 예를 들면은 이런 현상들. 뭐 그럴 수 있잖아. 네. 실제로 갑자기 뭐 두꺼비들이 한꺼번에 날아갔는데 못 돌아오는 경우 있잖아. 한꺼번에 떨어질 때 거의 비슷한 지역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뭐 두꺼비 구조대가 출동해서 원래 같은 연못을 되돌려줄 수도 있는 거고, 그지? 뭐 물 같은데 물통 같은 거에다 이렇게 수조를 해서 다 수거한 다음에 다시 원래 하는 연못을 되돌려 보낼 수도 있잖아.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. 고래들이 뭐 해안을 밀려오면 이렇게 애들을 다시 구조해가지고 바다로 보내는 것처럼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어떤 스토리라인이든 나는 스토리라인을 좀 짜가지고 좀 이야기하고 섞어서 같이 만들어 보면 어떨까. 이거 다른 데 날아가서 하는 이 얘기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, 쓰면은. 그러니까 그래서 알 수 없는 곳에서 새 짝을 찾고 새 개구리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. 이게 얘기잖아, 하나의. 그렇지.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잖아요. 이거만으로도 이야기가 됩니다. 예전에 뭐 꿀벌 뭐 마야의 몸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막 갑자기 자기네 꿀벌 집에 말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애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고 막 이런 내용들이 또 연결이 되거든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의 그 스펙타클 어드벤처 개구리 이야기로 전환을 하면 나름 재밌지 않을까. 내용은 하나 뻔할 거예요. 하지만 되게 재밌게 쓰면은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그런 식의 그 그림책이나 동화책에 들어 삽입되는 시 같은 걸로 가도 괜찮고, 아니면 이거를 자체로 그냥 스토리라인 하나 잡아서 이야기로 가도 되고. 네, 제 얘기가 그거. 그래서 연관되어 있는 몇 개의 시들을 또 그렇게 연결해서 말하면 어떨까? 이거 저번에 이거 비슷하고 보람의 공원 그 시도 있지 않았어요? 또 있었죠. 네. 제가 EDM 개구리라고 하나 쓴 게 있었죠. 개구리 짝짝키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다. 아니 근데 가면 개구리를 맨날 보니까 항상 울어대고 김정희님 짝을 찾으려고. 앉으세요. 이제 그럼 제가 그 다음에 올리신 첫 태풍을 읽을까요?